자기 전에 이 안 닦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또 식사하고도 박지아 아나운서 얘기가 아니고요. 네, 식사하고도 안 닦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말이죠. 이 입속 세균이 온몸의 건강을 망칠 수도 있다고요. 아하. 예, 그렇습니다. 사실 구강 건강이 좋지 않으면 뭐 당뇨병이라든지 심혈관 질환, 암까지 유발된다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는 아직은 불분명했었습니다. 최근에 서울대 연구팀에서 연구를 해봤더니 이 입안에 타액하고 그다음에 치태, 잇몸 사이에 낀 그런 치태에서 물질 갖다가 분석을 해가지고 이걸 유전자 분석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혈액을 또 뽑아가지고 혈액 안에 있는 물질도 같이 분석을 해보니까 이 양쪽이 같은 미생물, 같은 세균이 자란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다시 말해서 입안에 어떤 나쁜 세균이 많으면 이게 혈관을 통해서 들어가서 전신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게 확인이 된 겁니다. 이야, 아니, 너무 놀랐어요. 입안에 1000가지나 넘는 세균이 있다니. 저 사실 진짜 건치거든요. 충치가 하나도 없고 지금까지 이가 썩은 적이 없어요. 건치 많네. 진짜 건치거든요. 예, 건치. 그런데 세균이 이 안에 그렇게나 많다니 사실이에요? 예, 사실 우리 체중의 2%를 차지하는 세균이 우리 몸에 장을 비롯해서 뭐 잇몸 여러 군데에 분포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조금 전에 자두 씨 말씀하셨지만 이가 정말 깨끗하고 아름답고 청결한 경우라도 실제로 분석을 해보면 그 안에 균이 많이 있는 경우가 꽤 있어요. 화면 한번 보시면요. 이 세균막이 염색되게 하는 그런 시약을 바르게 되면 왼쪽에 저렇게 깨끗하고 하얀 치아가 오른쪽에 붉게 보이시는 거 느껴지시죠? 네. 저게 다 세균인데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밑에 있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세균이 저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기에는 깨끗해 보였는데 시약을 발라가지고 해보니까 저 세균이 저렇게 표시가 나게 많았다는 그렇죠. 그런 거네요. 물론 입안의 세균이 네. 전부 몸에 나쁜 영향만 미치는 건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청결치 못하게 해서 치아에 세균이 굉장히 많이 있게 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혈액을 통해 가지고 전신에 어떤 염증과 동맥경화, 중증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좀 나쁜 균을 좀 관리해 줘야겠네요. 그 우리 몸에 영향을 나쁘게 안 미치려면요. 네, 저희가 사실 응급실에 근무할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상처를 받아서 응급실에 오시는데요. 상처를. 응급실에서 근무할 때 가장 저희가 무서워하는 상처가 뭐냐면 네. 깨물어서 생기는 상처. 우리 왜 사이가 좋지 않아 서로 싸우다 보면 뭐 주먹질을 할 수 있는데 깨물어서 오는 분이 있는데 깨물었을 때 상처가 잘 낫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균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상처에도 효과가 좋지 않은데요. 문제는 입안에 세균이 많으니까 예를 들면 구내염이나 특히 치주염 같은 경우는 이빨 아래쪽이 굉장히 깊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혈관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주염이 있으면 아마도 그 세균이 혈관 속으로 돌아다닐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그래서 최근에 연구 결과를 보면 치주염이 있는 분들이 고혈압이, 그다음에 당뇨병이 각각 1.5배, 2.5배 올라간다고 되어 있고요. 특히 저희처럼 심장 혈관을 보는 사람들은 제가 실제로 외래에서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빨의 건강 상태를 같이 이렇게 유심히 지켜보거든요. 그리고 치과 진료를 직접 추천할 만큼 혈관 건강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혈관을 타고 들어간 염증이 뇌로 가기 때문에 무서워하시는 치매, 알츠하이머 뭐 이런 등등등의 뇌와 관련된 여러 가지 퇴행성 질환과도 연관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이빨 관리를 잘 하셔야 혈관뿐만 아니라 뇌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떡해요. 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왜? 저는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밥 먹다가 씹거든요. 제 어머나. 입안에 살도 같이. 네. 여기가 뭐 좁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항상 씹어요. 그건 괜찮지 않을까요? 자기가 자기고 씹는 거. 네, 자기가 씹었을 때 생기는 자기균은 그나마 면역이 있으니까 좀 덜한데 그나마. 네, 그나마 괜찮군요. 네. 자, 그렇다면 이 1000가지가 넘는 입속 세균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양치질을 잘 해줘야겠죠. 그렇죠. 양치질과 관련된 퀴즈를 내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함께 보시죠. 탄산음료, 맥주 마신 뒤 양치질은 1번 바로 한다, 2번 30분 후에 한다. 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1번입니다. 이건 바로? 1번입니다. 왜요? 바로 해야죠. 아니, 탄산음료가 치아에 얼마나 안 좋아요. 바로 씻어내야 합니다. 1번입니다. 아니 무슨 말이에요? 2번이죠 당연히. 우리가 탄산음료나 이런 거 맥주 뭐하러 마셔요?
음미를 해야죠. 한 30분 정도 음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면 맞아. 되는 거. 머금고 있어야 돼요, 좀. 무슨 맥주 소믈리에세요? 네. 소믈리에처럼 30분간 음미하는. 30분 정도니까. 정답 뭔가요, 교수님? 예, 정답은 2번, 30분 이후에 한답니다. 오. 맞았네요? 예, 하지만 이유는 맞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장훈 씨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맛을 음미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실제로 탄산이 들어가 있는 음료를 마시면 그 산이 그 또 치아의 연마제가 있거든요. 네. 예, 그거랑 결합을 했을 때 치아의 가장 바깥에 이렇게 범랑지를 부식시키기 때문에 섭취한 다음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있다 양치질을 하는 게 가장 좋고요. 물론 물양치는 예외입니다. 바로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가 만약에 근데 자꾸 잊어버린다. 그 30분 기다리다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 네, 다 그런 하기 싫고 경우는 귀찮고, 그런 예. 경우 그냥 물로 여러 번 헹군다든가 아니면 그래도 칫솔질을 그때라도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으십니다. 아하. 네, 미루고 안 하는 것보다는 물론 여러 번 헹구시고 하시는 게 차라리 낫다. 하지만 30분 기다릴 수 있으면 기다리는 게 좋겠네요. 자, 입속 세균 없애는 방법에 대한 퀴즈 또 드리겠습니다. 주세요. 자, 소주로 각을 아하, 하면 이번 소리 한번 입속 해보자. 세균 박멸된다. 물 대신 소주로. 어떠세요? 아니 저는 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균 없애는 네. 균 없앨 때 우리가 소주 사용하잖아요. 소주로 각을 하면은 뭐 없어지지 않을까요? 그래도 알코올인데. 술 냄새 나지 않을까요? 잠시만요. 소주는 그렇게 날아갈 수도 저기 있지. 마시라고 있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어떻게 이걸로 각을 저 같은 경우는 술이 약하기 때문에 이걸로 각을 하다가는 취해가지고 큰일 납니다. 그러려나? 그거 각을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참 옛날에 힘든 시대를 살았잖아요. 술을 막 권하던 시대에. 네. 그때는 막 건강검진에서 내시경에서 막 아파요 이러면은 아유 소주로 소독해야 된다고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시는 선배들도 있었어요. 아니, 감기 걸려도 소주 마시라고 그랬었잖아요. 고춧가루 요즘 문화가 많이 바뀌었는데 이 정확한 정보는 우리 강지현 교수님께서 확실히 알려주시겠습니다. 네. 정답 뭔가요? 정답은 X입니다. 전혀 아니구나. 아니구나. 자, 사실 예. 소주의 도수가 얼마다 되시죠? 20도 좀 안 그렇죠. 되잖아요. 20도 그보다 낮은 것도 있어요. 예. 그렇죠? 근데 사실 그 예전에 코로나 때 혹시 그 알코올 소독제 생각나시죠? 네. 그게 적어도 60%가 넘어야 효과가 있다는 거 기억나실 거예요. 네, 기억나요. 그러니까 그보다 낮은 소주는 사실은 알코올이 그 세균을 죽이는 효과는 없고 오히려 점막만 손상시킬 뿐이에요. 네, 반복해서 노출이 될 경우에는 네. 이 점막에 여러 가지 염증도 일으키고 또 손상을 일으키고 또 여러 가지 색깔을 변화하게 하는 효과가 있고요. 또 반복해서 이렇게 노출이 될 경우에는 나중에 구강암의 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X가 맞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점막에 손상을 줄 수 있으니까요. 주의하셔야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최신 건강 핫뉴스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요, 금주의 팩트체크로 이어가겠습니다. 오해일까 속설일까 진실일까 거짓일까 거짓판치는 정보 전염병의 시대 바르게 알고 건강하게 먹자 무엇이든 팩트체크 네, 팩트체크 해볼 첫 번째 주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콧노래를 부르면 심장이 건강해진다. 과연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짓입니다, 거짓입니다. 이게 콧노래하고 심장이 당최 무슨 연관이 있다는 건지 이런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머, 콧노래 부르는 아니요. 우리 자두 씨. 저는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콧노래 하루 부르네? 종일 이렇게 라라라 콧노래 부르거든요. 저 진실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진실이어야 합니다. 진실이면 자두 씨가 우리 중에 심장 제일 건강하겠네요. 제일 건강하길 바라요. 네, 정답 뭘까요? 네, 정답은 오, 네, 명백하게 진실이 맞습니다. 진실이군요. 그러니까 사실 저렇게 노래를 하시거나 또 연세 드셔가지고 이렇게 악기 같은 거 부시는 분들이 실제로 심혈관 건강이 꽤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우리가 보통 콧노래는 언제 부를까요? 네. 좋을 때. 마음이 네, 좋을 때. 좋을 때 부르죠. 기분이 네. 좋을 때. 예를 들면 제가 오늘 방송 오기 전에 지하철 타고 오면서 흥얼흥얼하면 제가 기분이 좋게 오는 거고. 어머, 저희랑 함께 하시니까 그래, 좋으셨던 네,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을 때는 콧노래를 부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뚜벅뚜벅 고래오게 마련이기 때문에 콧노래를 할 때는 당연히 내가 기분이 좋고 심장과 혈관이 아주 좋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나의 심장과 혈관을 위해서 콧노래를 의도적으로 해보시면 이 또한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콧노래를 하게 되면 사람이 기분이 좀 쭉 가라앉게 되고 안정이 되고
혈압이 떨어지고 맥박이 떨어지다 보니 심지어 소화도 잘 되고 근데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아름답고 평안하게 보이기 때문에 본인의 심혈관 건강을 위해서 오늘 한번 콧노래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야 뭐 지금 한참 일할 나이니까 일에 치이고 생활에 치이다 보니까 콧노래 부른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희 애는 확실히 어리니까 어린애들은 즐겁잖아요. 네. 콧노래 부르면서 막 흥얼흥얼 공부도 했다가 뭣도 했다가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좀 동심의 마음으로 콧노래를 좀 불러보고 싶은데 콧노래를 잘할 수 있는 뭐 방법이 있을까요? 저 이제 잊어버린 것 같아요. 어떻게 부르는지요? 원래는 예. 이게 이제 인도에서 나는 요가에서 나온 명상호흡법에서 나왔습니다.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요. 브라마리 프라나야마라고 해서 벌이 숨쉬는 모양을 따서 하는 호흡법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허밍 콧노래 방법을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되는데요.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자세, 몸을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편안한 자세를 만드셔야 돼요. 저 같으면 이렇게 약간 팔자걸음, 양반걸음하는 자세를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앉으셔 하셔도 되고 누워서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로 눈을 좀 지그시 감으셔가지고 본인의 몸에 집중을 하셔서 나의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반응을 확인을 하시면서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세 번째가 허밍을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아파트를 불렀었기 때문에 아파트로 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아파트요? 뒤 아파트입니다. 구축 아파트입니다. 시작. 재건축 전에. 이렇게 하시면 진동이 울리죠, 그죠? 진동을 몸으로 느끼시는 거예요. 그 진동이 나의 목에서부터 가슴까지, 배까지 가는 것을 진동을 충분히 즐기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노래 좋아하시는 노래 한 곡이 대략 한 3분에서 한 4분 정도 되니까 한 곡을 편안하게 부르시고 한 곡으로 끝내지 마시고 앵콜을 하셔서 두 곡 정도 부르셔서 한 5분에서 한 10분 정도씩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야. 방송하셔야죠. 방송하셔야죠. 네, 두 분. 가슴에서 안 느껴져요. 방송하시라고요, 두 분. 가슴에서 안 느껴져요. 너무 편하고 좋은데요. 머리까지는 느껴지는데 가슴에서 진동이 안 느껴져요. 진동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동이 잘 안 느껴지시는 분들은 진동을 더 하게 하기 위해서 네. 더 깊게 들이쉬면서 하시면 이게 바로 명상호흡법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웅 울려서 가슴, 배까지 가실 수 있도록 좀 깊게 많이 당기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진행하세요. 깊게 많이 당겨서 호흡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